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오경. 연속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부산 오경주고요. 완벽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건 바로 1번 캡틴 골드예요. 시점 목표로 감정의 이점이면 맘먹고 밀고 나가면 기습 순회도 가능하고요. 최적 전개도 가능하다. 우리는 캡틴 골드 파팅권 중심 복승식과 삼복승식의 중심에 두고 파팅 전략 시작합니다. 1번 5번으로 주량 막과 공격해 주시고요. 1번 중심에 두고 12번 판타스틱 블루 4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5번 에파사 이때 가장 바깥쪽 1번 캡틴 골드가 걸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5번 에파사. 네, 반갑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부산 분석 방송을 통해서 유성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일요일 날 또 운도 좀 많이 따라졌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중도 좀 많이 나와졌고요. 또 특히 일요일 날은 제가 좀 야무지게 승부하기 위해서 승부처를 많이 공지하진 않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타 승부였죠. 적중도 많이 나와졌고 연타 승부처에서, 그리고 현장 승부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 블랙 시대를 놓고 승부 들어갔고, 테마 탄생은 앞에 가면 버텨낼 수 있다. 6번 3번의 원틀 막건이었고요. 6번 5번의 배당 막건이었죠. 복승식과 삼복승식이 좀 완벽하게 메이드가 됐고, 자, 무엇보다 또 중요했던 건 이미 제가 방송부터 공지를 하잖아요.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들은 배팅권 중심으로서의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 안 하잖아요. 현장으로 가면 인기마에 등 떠밀려서 막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족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왜? 현장 나갔더니 배당판 봤더니 그냥 깜빡깜빡거리면 올 것 같거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유상환은 방송부터 9번, 10번의 최저 배당은 아예 마번 조합에도 없다. 이건 우리가 사면 안 되는 덱길이다 말씀드려왔고, 자, 9번, 10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4.7배에 목숨 걸 때 우리는 57배의 배당 막건을 메이드 시켰다. 승부처였습니다. 자, 거기에 또 삼복승식까지도 깔끔하게 120배가 메이드가 됐죠. 자, 그리고 일요일날 적중도 잘 나왔는데 연속으로 좀 승부로 들어갔던 경주, 이건 운도 좀 따라줬습니다. 에파사 능력으로 잘 띄워줬고, 판타스틱 블루 초대길이었죠. 2.7배 2.7배 초대길이었습니다. 우리는 1번 놓고 배팅 전략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게 원틀 막건이에요. 12배짜리가 원틀 막건입니다. 만약에 5번을 놓고 가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맞잖아요. 5번 놓고 대끼리 때려놓고 그냥 안쪽에 있는 말을 받쳐가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적중이라도 어떻게든 환수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게 유상환의 진념이고 노력이고 현장에서의 집중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맞추기 놀이 하려고 경마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환수를 좀 최대한 긁어내기 위해서 경마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월요일부터 쉬지 않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만큼 배당 메리트는 그 어느 때보다 안고 있을 거고, 어느 때보다 혼전도도 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시더라도 현장까지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번 주도 3일 동안 유상환과 함께 하시면 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3경주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또 현장에서 노림수를 돌리는 경주고, 자, 부산도 전반부부터 너무 좋은데 약간 흐름 좀 볼게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적중이 나와주고 있고 승부가 잘 되는 이유가 무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리해버리면, 어깨에 힘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마번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빼기 위해서 승부처도 가면 갈수록 더 압축하죠.
그리고 딱 사연 있는 말들이 나와줬을 때 자, 배당으로 좀 과감하게 노림수를 두는데 그런 경마가 최근에 너무도 잘 되고 있다. 네, 너무 잘 되고 있다. 마지막 주도 집중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7경주 체크해 주시는데요. 여기 말고도 일반 경주도 제가 잠시 뒤부터 복병마다 하나씩 또 오픈해 드릴 건데 그 흐름만 잘 읽고 가셔도 분명히 좋은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6경주. 네, 중부단 승초 서울의 6경주입니다. 이게 승부와 바로 6번 블랙 시대입니다. 자, 지난번에 블랙 시대는 코너를 돌아 나오는 시점부터 손해를 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도의 흐름도 아니고요. 또한 차분하게 주폭으로만 뛰어내도 충분히 여기서는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이에요. 5번, 3번으로 3방막건 공략해 주시고요.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는 5번 테마탄색 얘까지는 우리가 챙겨합니다. 6번, 3번으로 3방막건 공략해 주시고요. 6번 중심에 두고 5번, 6번 중심에 두고 5번. 테마 탄생이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6번 블랙 시대가 2위로 그 뒤를 1번 영원 자이언트와 3번, 5번, 6번, 3번. 부산 1경주입니다. 곡산 6군 1300m. 말들도 그렇게 능력차가 크지 않은 편성인데 거리 역시 1300m예요. 1300m는 항상 좀 변수가 생깁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델타 포스는 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외곽 포지션이었죠. 데뷔전 인기 순위 1위, 8번 게이트에서 3차 왔고 지난번에도 인기 순위 2위, 또 10번 게이트에서 입상이 실패했고 직전에 또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아쉽게 3착인데 이번에 2번 게이트에 여기서도 못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조건은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자, 강력한 상대로 볼 수 있는 말은 8번 최강 치타입니다. 훈련 때 과정은 가장 좋다라고 저는 봤어요. 2번, 8번이 붙어 들어오면 최저 배당인데 0.5초 정도? 반타임 정도는 앞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들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아요. 저도 현장까지 또 내일 또 과천 분장 가서 집중할 건데 다 체크는 해드릴게요. 5번 온누리 파티 이것도 분명 뜰 말이에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힘이 좀 남아있었다. 이 홍락 기수가 재기승인데 이제는 해결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6번 돌풍의 중심도 컨디션 바짝 올라와 있고 바깥쪽에는 12번 신흥 강타자 이런 말들도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이 3마리까지는 체크하는 1경주 정리합니다. 네, 다음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14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경주랑 좀 달라요.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마리가 서 있죠.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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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투더 드림이 지난번에도 경주를 잘 풀어냈던 건 아니에요. 5번 게이트였는데 완벽하게 포지션 싸움에 실패를 했고 외곽 3열을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그때보다는 편성 강도가 좀 약해요. 편성 강도가. 그러니까 뭐 외곽을 돌더라도 안쪽에 밀고 나올 수 있는 말들이 1번 썬데이킨 봤더니 7번 서기 프리스트 이 말들도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데 얘네들과 선두권에서 심싸움으로 부딪히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경주가 꼬여도 가장 안정적으로 입장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네요. 자, 문제는 남은 한 자리죠. 엄청난 혼전이 될 겁니다. 쉽게 끝나면 바로 8번 리버런이에요. 저는 내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8번 리버런을 중심에 두고 좀 분산 배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자, 굳이 11번 백투더 드림의 좀 단점을 찾자고 하면 마체가 왜소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8번 중심에 두고 11번으로 때려놓고 백투더 드림이 외곽에서 좀 삐끗했을 때는 뭐 배당까지 건져낼 수 있다. 가볍게 분산 배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의 배팅 전략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리버런이라는 말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게
이 라스트 활용 타임이에요. 말들의 라스트 활용 타임은 차로 얘기하면 cc입니다. 2000cc, 3000cc. 그만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데뷔 전에 인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바닥 따라가는 느낌으로 김원수 기수가 나오자마자 잘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꾹 참고 탑니다. 예, 끝까지 참았어요. 마지막에 날라와요. 당시에 우승했던 게 파워 히트인데,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의 탄력감은 뭐 파워 히트도 넘어서겠다. 이 정도로 힘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1400으로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렸고, 지난번처럼 참고 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밀고 나가서 뭐 해보겠다 이러면 오히려 라스트에 못 뛸 수도 있는데, 직전과 똑같이 맨 후미에서 좀 참아주는 경기 운영을 보이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 두 마리가 삐끗해 버리잖아요. 그때는 1경주랑 같은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이런 경주는 이제 내일 배팅 하시는 분들도 11번, 8번 쪽에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배팅 경도를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쫙 배당판이 흔들릴 건데, 와줘야 돼요, 사실. 제가 다른 복병권 말들을 좀 체크해드리고 싶은데, 자, 훈련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말 최대 배당만 하나 체크할까요? 10번 경복 포르토스. 3번을 뛰는 과정에서 직전부터 훈련 강도를 좀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번에 훈련 때 변화가 왔다 라는 느낌은 가장 강합니다. 5등급짜리죠. 퍼펙트 플래시하고 병합 훈련 시키는데, 걸음의 성장 폭은 출전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좀 세다. 10번 경복 포르스트까지 체크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승부처는 제주의 3경주로 안고 갑니다. 내일 제주도 상당히 좋아요. 제주도 좀 배당을 많이 노릴 건데, 그 이유가 박성광 기수가 타는 인기마들이 있잖아요. 말의 능력보다 기수의 기승술 때문에 조금 더 팔려준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성광 기수가 타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배당만 놓고 승부 들어갔는데 박성광 기수를 뺐어요. 이 배당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이제 박성광 기수의 능력이기도 하죠. 약간 인기도에 밀려 있어도 이 기수의 힘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말은 상당히 잘 타요. 그리고 이 부산에서 말 타다가 제주도로 가서 그 더러브렛의 기승 자세를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가족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마체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 더러브렛의 기승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제주 기수들은 처음부터 제주말을 탔으니까 이렇게 다 서서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박성광 기수는 부산에서 말을 타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다른 기수들보다 0.1초라도 더 기록 단축을 할 수 있는 발판이긴 합니다. 자, 영화됐던 3번 파워 액션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승할 때 최선의 걸음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승급 전에 좀 편성을 잘 만나거나 상대들을 좀 잘 만나거나, 자, 그래야만 승급전 치르는 말들이 우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맥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우리의 중심말을 놓고 3번 파워 액션은 딱 받쳐만 갈게요. 원툴 막건도 아닙니다. 저는 받쳐가는 막건이고, 원툴 투툴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 원툴 투툴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받쳐갈 수밖에 없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배당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예, 파워 액션의 능력이, 파워 액션의 상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맥스였다. 예, 잘해야 올 수 있다. 원사이드하게 팔려주지만 진짜 운 좋아야 올 수 있다. 그런 경기에서 우리가 유상원이 또 큰 배당을 잘 메이드 시키잖아요. 늘 대끼리에 목매여 있을 때, 목말라 있을 때, 대끼리에 미친 듯이 막건 사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마번 조합으로 승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 제주 3경주입니다.
다음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호고 14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도 이제 이 승부를 좀 들어갈까 고민은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할 거예요. 7번 램프 요정 진이가 지금 편성에서는 우승도 와줘야죠. 안말 편성이에요. 5등급 1400m고 뭐 최근 뛰어왔던 걸음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도 있고 뒷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다도 입상권 한 자리는 지켜준다. 근데 문제는 바깥쪽에 있는 성실월드 있잖아요. 얘가 7번, 12번이 튀어나갈 거예요. 안쪽에 1번까지 이 세 마리가 쫙 힘으로 밀고 나가다가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것처럼 이 두 마리가 그냥 메이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실월드가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모래까지 좀 피하면서 얘가 좀 모래에 민감합니다. 모래까지 피하면서 기가 막히게 타줬는데 지금은 다른 말들도 승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램프 요정 진이와 함께 우승 다툼을 하다 보면 힘은 힘대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램프 요정 진이는 마체가 상당히 커요. 근데 성실월드는 마체가 좀 작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말이 안쪽 말을 감아 돌으려고 할 때는 그만큼 힘 소진이 큽니다.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이 있어서 부산의 3경기도 좀 승부가 되겠다. 패팅이 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2마리 정도는 좀 체크를 할게요. 뒷심이 가장 좋은 말은 9번 시애틀 드림이고요. 최근에 23조 공백이 있었던 모습에서 지금 회복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 11번 원더풀 팀이에요. 제 스타일상 회복하고 있는 11번 원더풀 팀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건 맞습니다. 네. 이거 한번 지금부터 관심권에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힘싸움에서 무너졌을 때 뒤에서 날라온다. 9번 시애틀 드림.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네, 다음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호고 12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승부하는 10번 라이트닝 포스가 최근 너무 잘 뛰어주고 있죠. 그냥 경마장 처음 오는 분들도 이런 말 보면 와, 이건 능력마다 잘 뛴다. 다들 그렇게 판단을 하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죠. 자, 그럼 과연 얘가 최근에 뛰어왔던 과정 속에서 또다시 그런 경주 운영이 되겠느냐. 지난 3월 13일 날은 약간의 힘싸움 했지만 버텨냈습니다. 자, 그리고 승급 전에 2번 게이트 다시 한번 선행 나가서 우승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레이스의 흐름인데 선행마들이 가장 경주를 힘들게 풀어갈 때가 안쪽에 얘가 10번이잖아요. 나보다 안쪽에 빠른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1번 금화 도미넨트 강급전인데 얘 빨라요. 얘가 그냥 한 바퀴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20년지기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지난번에 12번 외곽계에 튀었으니까 아예 참고 땄어요. 얘도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일단 외곽 3열이에요. 자, 거리고요. 6번 3바 스텝. 이 말은 그냥 앞에 가는 말이에요. 자리가 점점 밀려가고 있죠. 자, 라이트닝 포스가 자기가 최고 인기마고 또다시 선두권을 지켜가면서 우승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무리수를 던질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 말들이 빠르다고 해서 이 뒤따라가는 레이스 전개를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마방이나 기수나 작전을 구사할 때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던 경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선행을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계속해서 선행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선행을 갔을 때 힘을 쓰거나 선행을 못 갔을 때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작전 변경을 하죠. 이제는 따라가 보자. 이제는 감량 기술을 태워보자. 이런 변화를 주면서 입상을 하지 잘 뛰는 말들이 데뷔전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속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굴곡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최근 2번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안 가는 작전을 펼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선행 가겠죠. 가려고 하겠죠. 못 갑니다. 가더라도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왜? 그전과는 다르다. 저는 10번 라이트닝 포스가 제가 12번이라고 체크했는데 10번 라이트닝 포스가 충분히 여기서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승부 들어갑니다. 자, 완벽한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말들 제가 일단 2마리 체크했죠.
금화 도미넌트 20년지기 얘네 말고도 두 마리가 더 있어요. 아주 빡빡할 거예요. 라이트닝 포스가 진짜 한번 날아가 주면 여기서 복승식이 됐던 3복승식이 됐던 우리는 기가 막힌 배당을 메이드 되는 겁니다. 자, 10번 놓고 사실 분들도 경주의 흐름이 능력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경마가 능력대로 오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이제 포지션이 뭐 최근 들어 가장 불리하다. 이게 변수다.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유상원의 승부마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0번을 놓고 공략하시는 분들도 진짜 조심스럽게 배팅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산 옥경주입니다. 혼합 사고 1800m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혼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번 스카이 윈을 가장 세게 보는 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상태 좋아졌다. 우리가 노림수를 두었던 말이기도 한데 얘가 오더라도 후차권이나 상대권은 상당히 혼전일 것 같아요. 좀 체크를 하면 7번 라이트 챔프, 8번 올라운드 원. 자, 바깥쪽에 12번 선제. 얘는 선행 가면 무조건 더 뛰거든요. 얘가 내일 이제 선행을 가려고 힘을 많이 쓰겠죠. 게이트 이탈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1, 2번 게이트였으면 다시 한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죠. 자, 이런 말들이 골고루 팔리는데 우리의 중심은 4번 스카이 위닝. 상태만큼 상당히 좋다. 지난번보다도 말 상태가 바짝 올라온 건 맞습니다. 예, 직전보다도 말 상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레이스의 흐름을 봤더니 여기도 조금은 타이트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남은 한 자리도 좀 혼전이다. 이 부산의 옥경주는 생각보다 혼전도가 조금은 짙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선력이 중요하다. 저는 스카이 위닝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 놓겠고, 자, 이번 타마쿠즈킹 그리고 3번 에런다이트 이런 말들의 포지션이 또 좋잖아요. 훈련의 강도도 직전부터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말들이고, 안쪽 말들이 쫙 밀고 나왔을 때 선제나 라이트 챔프, 올라운드 원, 자, 이런 말들이 좀 자리 싸움에 실패하면 어차피 올라운드 원은 또 추입해서 올라와야 돼요. 얘는 반반입니다. 항상 라이트 챔프나 선제가 외곽에서 자리 싸움에 실패를 한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리 싸움에 실패하는 두 마리, 그리고 추입 타이밍을 놓친다. 이럴 때는 뭐 4번, 2번, 3번 이런 막권 조합에서 생각보다 좋은 배당이 메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분산 배팅 하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은 4번이다. 거기에 2번, 3번 두 마리까지는 우리가 체크합니다. 자, 다음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사건 16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약간 또 딱 승부말을 딱 보는 순간 약간 이제 흥분을 했습니다. 말이 꼬일 정도로 흥분을 했는데, 세강라이트가 이번에 가장 많은 인기 모아주죠. 예,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놓고 승부했습니다. 예, 놓고 승부했어요. 이 얘기는 이 유상한과 함께 하시면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우리는 먼저 배당으로 때려 먹는다라는 거죠. 예. 이번에 최고 인기만에 팔릴걸요? 세강라이트가. 왜? 지난번에 인기 3위였잖아요. 근데 우승 왔잖아요. 그때 우리 놓고 승부했잖아요. 그 이유가 2월 27일 날 책만 봐도 사실 결과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책에다가 훈련이 됐던, 복귀가 됐던 다 체크해 보니까 2월 27일 날 있잖아요. 말 상태가 기가 막혔어요. 복귀평에다 뭐라 써냐면 내각이라 전기가 상당히 힘들고 불리했다. 내치기면 또 될 수 있다. 내치기면 한 번 더 노려봐도 된다. 당시에 인기 5위 외곽 빙빙. 그리고 이번에 4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상환이 훈련도 뭐 당연히 좋았고요. 상대도 만만했었고 놓고 승부 들어가면서 메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1등 오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최고 인기마예요, 얘가. 책은 이럴 수 있어요, 책은. 책은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배당을 누리는 입장에서, 인기 순위 1위만 줄줄이 따라가면, 맞힐 수는 있는데요, 돈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12배짜리가 원틀막건이잖아요. 최고 인기만 붙어왔을 때. 근데 최고 인기만을 놓고 사면 어떻게 막건을 사야 되냐면 2배, 왜 자꾸 이렇게 되냐. 2배 사고 10배 받치고 11배 받치고 12배 받쳐야 맞춥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 군형, 두 군형, 세 군형, 네 군형째에서 맞히는데 네 군형째에서 12배 맞히면 돈 되나요? 막건 본전 정도 되겠죠? 조금 붙어 나오나? 커피값 정도? 안 사고 2배 안 사고 10배 안 사고 11배 안 사고 12배 원틀 때리면 그냥 하루 경마, 배팅 전략만 잘 세워가면 한 주 경마, 그게 유상한의 승부입니다. 아시잖아요. 자,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때렸던 4번이 최고 인기마로 팔려준다? 그런 말이 또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아쉽게 경기를 풀어내고 상태가 올라와 있는 그런 말이 또 있는데, 우리는 4번 놓고 배팅 전략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걔 놓고 4번으로 때리는 거죠. 세강 라이트로. 자, 이번 경주는 능력차는 진짜 종이 한 장입니다. 세강 라이트가 와주면 너무 땡큐죠. 원틀 막건이니까. 근데 얘가 빠져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또 받치기 막건 50배, 60배 이런 받치기 막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날은 원틀 막건이 1, 3차 왔지만 받쳐갔던 배당 막건에서 55배, 삼복승식이 또 120배가 나와줬기 때문에 배팅 전략에서 진짜 이 환수만큼은 기가 막히게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산 6경주 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다음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사고 14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연속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1번 대성골드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보다 5kg가 올라가 있잖아요. 한 1초 정도의 갭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대성골드가 외곽 게이트였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날려놓고 승부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을 건데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날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얘를 놓고 저배당으로 우리가 배팅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다. 광복의 반석 쪽으로 한방 막건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닥터레이스도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리치트리. 저는 얘는 4등급에서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으로 항상 보고 있어요. 지난번 포지션 너무 안 좋았고 1번 대성골드가 튀어나갔을 때 바로 따라붙어줄 수 있는 말은 상하이 선더. 이런 상대 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1번을 중심에 두고 어거지로 저배당 막건으로 공략할 필요가 없다. 유상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부산의 7경주가 제가 흐름상 몇 마리는 체크해 드렸는데 저희 가족분들도 그런 말들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골드가 좀 빠져주면 우리에게는 땡큐다. 부산 7경주도 내용 있게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8경주입니다. 혼합상권 12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자, 12번 닉스고원은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이거 좀 경주 잘 풀어야 되는데, 근데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김원수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어요. 진짜 1번처럼 탔어요. 1번처럼. 네, 얘가 11번이었으니까 이번에 12번? 지난번에도 11번 달고 왔는데 이번에도 이때도 11번 달고 왔는데 이번에 12번이라고 해서 그냥 능력으로 오는 거 아니냐 헌데요. 지난번에는 진짜 김어수 기수가 운도 좀 따라줬다? 이 안쪽 자리가 열리면서 내측 최적으로 전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자, 그런 레이스 운이 2번 따라줄 수 있고요. 3번 따라줄 수 있습니다. 그게 변수예요. 예.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그런 경주 운이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또 따라줄까? 이번 경주가 이 말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 이 말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태는 문제 없는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말 뛰는 거 한번 보세요. 11번인데 진짜 1번처럼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또 그런 레이스 운이 뭐 따라줄까? 미팅 세인트는 아직 좀 회복이 좀 덜 돼 있고,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말은 지금 9번 아리온 킹카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대상경주 출전은 오바죠. 이러다가 말 망가진다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3등급짜리 말이 어디 그런 대상경주에 출전을 합니까? 출전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고 출전함으로써 말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뛰고 나서 오른 앞다리 저름 7주 만에 나오잖아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훈련 탄력과 문제 없고 7주 만에 빨리 회복을 했기 때문에 가랭이 찢어집니다. 네. 함부로 대상경주 나갔다가 가랭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말 상태는 잘 유지가 되어 있다. 그래도 출전 텀이 7주잖아요. 이게 손해가 큽니다. 이렇게 출전 텀이 안 맞으면. 그리고 원래 좀 다리가 안 좋아서 그렇잖아도 출전 주기가 들쑥날쑥한 말인데 마방에서 이런 건 좀 관리 잘해야 돼요. 그냥 일반 경주만 따박따박 해갖고 상금 벌다가 올 하반기나 말이 더 성장하면 마체도 좋고 잘 되니까 뭐 내년 5살 때가 피크니까 그때를 노려도 되고 굳이 이렇게 오할 필요 없습니다. 뭐 상태는 문제 없다. 저는 아리온 킹카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 믹스구 원이 여기서 날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 8경주 있잖아요.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배당도 나올 수 있어요. 배당이 안 나오는 건 아리온 킹카와 금화오더트 이런 말들이 붙어 들어오면 12번이 빠져도 사실 큰 배당의 메리트는 없겠죠. 하지만 삼복승식내 아니면 안쪽에 있는 말들이 기습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나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1번 절대보스와 3번 컬럼비아 챔프 이런 말들까지는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네, 4월 24일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가족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주중 방송을 통해서도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잘 해놓고 일단 흘러가야죠. 자, 금요일 잘 하시고요. 저는 또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